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저랑 같이 환경을 위하는 미니멀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비워낸 물건들을 좀 더 현명하게 비워낼 수 있는 방법들 같이 봤거든요. 그리고 거기 중에 제가 팁으로 용돈까지 조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좀 알려드렸어요. 혹시 아직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상태가 좋아서 팔 수 있는 물건들, 상태가 아주 좋긴 하지만은 팔기는 조금 애매한 물건들, 이런 것도 분리해서 조금 이렇게 봤다면, 오늘은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진짜 버려야 하는 물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게 최대한 자연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비워낼 수 있을지, 폐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분리수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알고 계시는데 좀 귀찮아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몰라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물건을 이렇게 분리수거 하러 내려가서 이렇게 보면은 조금 충격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잘 알아볼게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분리수거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분리수거라고 하면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뭐 플라스틱 아니면 유리병, 폐지 이런 것들을 종류별로 분리를 해서 우리가 이제 버리는 걸 분리수거라고 해요. 근데 이 용어에서 이 수거라는 단어가 사실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버려놓은 그 쓰레기들을 가져가는 행동,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업체분들이라든지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쓰레기를 가져가는 걸 우리가 수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분리수거라고 얘기하면 이 언어 자체가 우리 무의식 중에, 제 생각이에요, 무의식 중에 이런 버리는 행위들은 나한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이걸 가져가는 사람들한테 그 책임을 뭔가 전가한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무의식 중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런 물건을 버리실 때 좀 더 제대로 하지 않게 되지 않나, 좀 더 다들 책임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버려야 되는데 그런 게 잘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분리배출이라는 용어로 조금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단어는 보면은 이제 배출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직접 뭔가를 버리는 거를 배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배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이 물건들을 알맞게 분리를 해서 배출해낸다.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의식이 좀 무의식 중에 이렇게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분리수거라는 용어보다는 분리배출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분리수거라는 용어보다는 분리배출이라는 용어로 좀 말을 하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분리배출하러 가시면 한번 이렇게 버려져 있는 것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갈 때마다 조금 많이 충격을 받아요. 아, 이렇게 버릴 수가 있구나. 좀 약간 오지랖이랄까. 그래서 이제 아파트 경비분들이랑 한 번씩 이렇게 마주치면, 이렇게 분리하고 계시는 분들 마주치면 제가 그냥 얘기를 좀 잘 안 되네요, 분리 배출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항상 조금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진짜 제대로 되는 게 잘 없다고, 그냥 일반 쓰레기도 섞어서 많이 버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모르고 그러실 거예요. 그죠? 아니면 혹시나 알고 있는데 조금 귀찮아서 뭐 그러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제대로 알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사실 우리가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한테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분리배출을 우리가 한 쓰레기들이 재활용이 되지 못한다면 나머지는 그냥 땅에 묻히거나 결국은 소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건 결국 대기오염을 시키게 되고 토질의 오염도 시키면서 결국은 그 토질에서 자란 생산물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고, 그런 공기를 우리가 마시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한테 다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올바른 분리 배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또 구글에 또 검색을 해봤죠. 또 영어도 한번 같이 보려고. 제가 그래서 뭐라고 검색을 했냐면 What are the harmful effects of the waste?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What are 뭐냐, the harmful effects, 그러니까 해로운 영향은 뭐냐, of waste. waste가 이제 쓰레기, 폐기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폐기물에서 나오는 어떤 해로운 영향이 뭘까라고 검색을 하면 제일 상단에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내용이 많아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다뤄보고 싶어서 오늘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제가 보면서 읽어볼게요. 일단 1번 soil contamination, 토양 오염, 아까 말씀드렸죠. 토양, 토질 오염. Number 2, air
contamination, 공기오염. 아까 말씀드렸죠? 3번, water contamination, 수질도 오염이 되고요. 그 다음에 number 4, bad impact on human health.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도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거고요. 그 다음 5번, impact on animals and marine life. 그러니까 동물과 해양 생태계에도 우리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이런 쓰레기가. 그 다음에 6번, disease carrying pests. 이제 disease 하면 질병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carrying 하면 운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을 운반할 수 있는 pest, 해충을 말해요.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그런 것들의 원인도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7번, adversely affect the local economy. 지역 경제에도, local economy 하면 지역 경제거든요. 지역 경제에도 adversely affect, 그러니까 부정적인, 아주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8번, missed recycling opportunities. recycling 하면 우리가 재활용을 말하죠. 그 다음에 opportunity 하면 기회가 돼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miss, 놓치게 된다. 왜냐면 제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배출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 재활용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소각을 시키거나 매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9번, causes extreme climate changes. climate changes가 climate 하면 기후가 되고요. changes 변화. 그래서 기후 변화인데 extreme 하면 아주 극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극심한 기후 변화를 causes 일으킨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0번. It is slowly killing the planet. 여기서 slowly는 다 아시겠죠? 천천히 killing 죽이고 있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죠. The planet. planet 하면은 지구를 말하겠죠. 행성이란 뜻이 원래. 근데 여기서 말하는 the planet은 지구를 말하겠죠. 그래서 천천히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죽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봤듯이 재활용을 할 수 없는 물건들, 그러니까는 폐기물, 쓰레기는 결국 이런 안 좋은 영향들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때 우리가 진짜 신중히 생각해서 잘 버려야 되거든요. 자세한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고요. 오늘은 이게 중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잘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물을 잘 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 그걸 한번 더 다시 자세하게 볼게요. 사실 대부분 분리수거하는 거 대충은 아실 거야. 페트병 페트병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그 다음에 뭐 캔은 캔대로 이렇게인데 거기에도 올바른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냥 그렇게만 분류해서 버린다고 해서 이게 재활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이 사실 되는 비율이 굉장히 작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잘 분리 배출을 할 수 있는지 볼 건데 우선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공을 하는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는 방법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시도마다 조금씩 공문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사는 곳이 양산이기 때문에 양산시에서 배포한 거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 방법은 사실 주택에 거주하시거나 아파트에 거주하시거나 동일해요. 조금 다른 부분 제가 끝부분 설명을 드리고 자, 첫 번째는 플라스틱을 볼 건데 아무래도 저희가 배출하게 되는 쓰레기 중에 대부분이 플라스틱일 거예요. 근데 이 플라스틱도 그냥 플라스틱이라고 모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 페트랑 그 외의 플라스틱으로 구분해서 배출을 하셔야 돼요. 페트는 다들 아실 거예요. 한번 잘 보시면 PET, 페트로 적힌 건 페트병으로 같이 분리를 시켜서 배출하시면 되고 그 나머지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배출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배출을 시킬 때 많이 간과하시는 게 내용물을 안 비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비우셨다 하더라도 한번 씻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에 내용물이 한번 안 씻겨지면 비워져서 씻겨지지 않으면은 재활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내용물 다 비워내고 한번 씻어서 한번 헹군 다음에 이거를 말리면 더 좋은데 못 말리시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씻기라도 하셔서 배출을 꼭 하셔야 돼요. 특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배달 많이 시키시잖아요. 그럼 배달 음식 그런 거 묻은 채로 그대로 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꼭 설거지 하듯이 한번 씻어가지고 배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비워내고 나시면은 집에 있는 물건들 저희가 비워내는 거 같이 했잖아요. 그렇게 비워내고 나면은 아마 거의 대부분 용기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마 화장품이라든지 세정용품은 거의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럼 거기 있는 것도 다 아이섀도우라든지 이런 거 다 끌어내고 립스틱 이런 것도 다 끌어내고 다 깨끗하게 해서 분리 배출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재활용이 되지 않고 그냥 매립되거나 소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종이류. 자, 종이류는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우유팩 같은 그런 팩 종류랑 그냥 기타 종이로 분류해서 또 이것도 배출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종이팩 같은 경우는 우유팩이 많겠고 아니면 음료 같은 것들 종이팩으로 된 음료들 있잖아요. 그거는 꼭 따로
따로 분리 배출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씻어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종종 플라스틱이라든지 알루미늄으로 뚜껑 부분에 처리된 게 있어요. 그럼 그것도 다 잘라내시고 그것도 빼고 그 종이만 따로 배출을 하시고요. 그 외에 나머지 종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택배량이 많아지면서 택배 상자가 많으시잖아요. 거기는 택배 상자에 있는 운송장이랑 그 다음에 테이프를 꼭 다 떼서 분리 배출하셔야 돼요. 테이프 다 떼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결국에는 혹시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전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경비하시는 분들이 그걸 일일이 다 떼고 계세요. 그걸 일일이 다 얼마나 힘쓰시겠어요. 그거를 좀 떼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노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런 스프링이 있으면 그것도 다 빼시고요. 그거 빼는 방법 유튜브 찾아보면 잘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겉표지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는 또 플라스틱으로 따로 분리 배출을 하셔야 돼요. 3번 비닐류가 되겠습니다. 비닐류도 특히 막 많이 뭘 묻혀가지고 묻은 상태에서 많이 버리시더라고요. 근데 비닐도 마찬가지예요. 안에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씻은 다음에 분리 배출을 하셔야 돼요. 비닐류로. 안 그러면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냥 쓰레기라서 결국은 소각을 시키거나 매립이 되겠죠. 그럼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꼭 비닐류도 분리 배출하실 때 깨끗하게 씻어내서 그리고 가능하면 이거는 말리셔서 또 분리 배출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스티로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택배량이 늘어나면서 냉동식품 이런 거 많이 시키시잖아요. 그러면 스티로폼으로 꼭 오게 되는데 여기도 아까 종이 택배 상자랑 마찬가지로 운송장 다 떼시고 테이프 다 떼내신 다음에 분리 배출을 하시고 만약에 이물질이 묻었다 조금 이제 이염이 됐다 뭔가 묻어 있으면은 그거는 그냥 부숴가지고 그냥 쓰레기로 분리 배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보면 안에 아이스팩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아이스팩도 좀 친환경으로 바꾼다고 안에 이제 아이스팩 내부를 그냥 물로 채워서 얼려가지고 팩도 종이팩으로 해갖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쿠팡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봤는데 쿠팡이 그렇게 돼 있었고, 근데 아직까지도 그냥 일반 기타 화학 이제 물질을 넣어가지고 이제 아이스팩을 만드는 게 많아서 그런 거는 절대 자르시면 안 되고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꽝꽝 얼려 있는 거 그냥 좀 녹여가지고 일반 쓰레기로 배출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종이팩에 이제 물로 되어 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뒤에 보면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종이로 돼 있고 아니면 종이가 아니더라도 안에 물이 차 있다 하면은 거기 뒤에 안에 물이니까 이걸 뭐 이렇게 잘라내서 안에 비워내시고 이제 버리시면 된다 뭐 이런 문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만약에 안에 물이다 그럼 그걸 잘라내서 비우고 밖에 있는 팩은 종이면 종이로 배출 아니면 뭐 비닐면 비닐로 배출 뭐 이런 거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게 만약에 안 적혀 있다 그러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배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캔류 혹은 고철류. 이거는 이제 같이 이제 많이 비우시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통조림이라든지 캔, 뭐 아니면 냄비, 프라이팬, 털 옷걸이, 뭐 우산대 이런 것들은 다 철이랑 이제 캔류로 분리해서 배출을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캔이나 통조림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안에 내용물을 싹 비워내시고 깨끗하게 씻어서 가능하시면 말린 다음에 배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유리병류. 유리병류 같은 경우는 소주, 맥주 아니면 뭐 청량음료 이런 거 중에 뒤에 문구를 보면 보증금 환불 뭐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럼 그런 거를 따로 그 다음에 그런 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냥 드링킹류 있잖아요. 뭐 이제 바카스 뭐 이런 거라든지 아주 작은 소형 주스 병, 유리병 이런 거는 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워내시고 씻은 다음에 가능하시면 말리셔서 배출을 해주시고 혹시 나는 조금 소액으로 이렇게 뭐 과자값이라도 요즘 과자값이 비싸서 안 되긴 하겠는데 만약 시간 좀 되신다 그러면은 보증금 환불 문구 있는 거는 모으셔서 근처에 마트나 슈퍼 가져가시면은 병당 아마 40원인가 이렇게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제 분리하는 장소에다가 그거 따로 해주셔서 배출해 주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항상 뚜껑 같은 것도 보면 보통 캔인 알루미늄이거든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 분리 배출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유리가 깨졌다 그러면 이거는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거는 그냥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데 이거 버리실 때 아직까지 그냥 깨진 거 그대로 버리시는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종종 이렇게 다친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꼭
신문지에다가 싸가지고 테이프로 꽁꽁꽁꽁 감은 다음에 이왕이면은 깨진 유리라든지 적어서 버려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거 버리실 때도 그냥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 사실은 불연성 종량제 뭐 마데라고 해가지고 따로 있어요. 그게 초록색, 뭐 연두색 이런 빛깔의 약간, 이게 마데라 하면 뭔지 아시죠? 그 옛날에 쌀가마니 이런 거 할 때 그런 천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걸 사셨고, 거기다가 그런 깨진 거는 따로 분리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는 말 그대로 불연성 안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지 않는 거는 또 따로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깨진 유리는 재활용이 안 되니까 꼭 그렇게 싸가지고 종이, 신문이든 뭐 아니면 두꺼운 종이든 꼭 감싸가지고 테이프 꽁꽁꽁 말아가지고 불연성 종량제 마대에다가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폐건전지나 폐형광등. 이거는 이제 아파트 사시면은 단지 내에 이제 전용 수거함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배출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주택에 사신다 하시면은 이제 사시는 곳, 읍면동, 뭐 사무소, 요즘 주민센터죠. 주민센터, 근처 주민센터에 가시면은 그 또 수거함이 있어요. 폐건전지나 폐형광등 버리는 수거함이 있으니까 전용 수거함에 버려주시고, 마찬가지 이것도 유리병처럼 깨졌으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분리 배출을 해주셔야 돼요. 불연성 종량제 마대에다가 따로 분리 배출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타 불연성 쓰레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연성이에요. 타지 않는 거는 따로 아까 말씀드린 불연성 종량제 마대에다가 따로 배출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사기 그릇, 도자기, 깨진 유리,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거울, 그리고 뭐 판유리, 깨진 형광등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 내열 식기류, 그 다음에 뼈다귀, 조개 껍데기, 애완동물 배변보레 등등등 타지 않는 이런 쓰레기 같은 경우는 불연성 종량제 이제 마대에다가 분리 배출을 해서 버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했던 것들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꼭 투명 봉투에다가 안이 보일 수 있는 그런 투명 봉투에다 분리 배출해 주시고, 사실 아파트에 사신다면은 그 전용 이제 분리 배출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사실 분리 배출해 주셔도 되는데, 주택에 사신다 하시면은 꼭 이런 안에 내부를 볼 수 있는 투명 비닐 봉투를 사용하셔서 분리 배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요일별로 또 배출하는 게 다르잖아요. 주택 같은 경우는 꼭 신경 쓰셔서 배출을 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도저히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할 수 없는, 진짜 버려야 하는 그런 물건들도 어떻게 하면 다시 제대로 분리 배출을 잘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지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조금 귀찮을 수 있어요. 이거를 막 일일이 씻고 막 말리고 뭐 분리 다 해가지고 하는데 귀찮을 수 있는데, 결국은 이게 다 우리를 위한 거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거고 우리 환경을 위한 거기 때문에 조금 귀찮더라도 다 같이 협조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론 할 때마다 귀찮아요. 이거 말리고 이제 널려있는 비닐도 볼 때마다 빨리 버리고 싶고 막 그렇긴 한데, 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위한 거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쓰레기를 안 만들어내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제로 웨이스트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쓰레기를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만약 쓰레기가 나왔다라 하면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혹시 모르셨던 부분도 있고 아셨던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까먹지 말고 우리 꼭 기억을 잘 했다가 같이 분리 배출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제가 아까 위에서 잠깐 언급했던 분리 배출을 했을 때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런 쓰레기들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환경에, 그런 걸 다음 시간에 한번 볼 거고요. 제가 항상 좀 내용을 적게 말하고 싶은데 이게 하다 보면 자꾸 파고들면 늘어나요. 그래서 그냥 자르는데 늘어나서 좀 그렇긴 한데, 언제든지 제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꼭 아래 댓글로 남겨주셔서 같이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이 길어졌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